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으로써 가까스로 탄핵을 막았지만, 그러나 이 한동훈의 제2의 쿠데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한동훈은 어젯밤에 탄핵 표결이 부결되고 난 뒤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직무 배제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놨더니, 자,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국무총리와 함께 업무를 맡기겠다. 사실상 한동훈이가 이 대권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엑스맨 한동훈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자, 이러려고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대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도록 그렇게 말을 했나, 또 그렇게 집회를 했나,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이것 또한 한동훈의 이 복심이 그대로 드러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어젯밤에 12시 최종 출고가 오늘 새벽이죠. 12시 14분에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때까지 직무 배제. 자, 이거야말로 한동훈의 쿠데타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역할을 하려고 했나? 이 한동훈은 그동안 국민의힘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게시판 사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배신, 자, 이런 것과 함께 한동훈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이 친한계라고 하는 자들이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 김상욱이라고 하는 이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투표했고, 김혜지도 투표했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친한계라고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란을 획책하고 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도 다 이 한동훈의 속이 보관이 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여당 불참으로 폐기되고 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아웃시키고 고립시키는, 자, 그래서 한동훈의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국민 불안이 없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 한동훈은 민주당과 내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민주당과 함께 거국 내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원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자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과 협의해서, 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제시켜 놓고 사실상 지금 한동훈이 주도 잡고 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이 야당이 폭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지금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구국의 신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야당과 협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 잘하는 거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자,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대표이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의 당론을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자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본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 관해서 전부 다 부정하고, 자, 계엄 취지가 뭔지,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제압하는 또 다른 한동훈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자,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고 있나? 자,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결시켰단 말인가. 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도 처음에 탄핵을 반대한다 했다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중단돼야 된다고 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는 자, 당론을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1차장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싹 다 답아드려. 자, 그랬고 또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거기는 한동훈을 포함해서 이재명, 조국, 이 우원식 등등해서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한동훈이 여기에 빡쳐가지고 그래서 한동훈이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 자기 개인의 안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자가 무슨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지금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을 수가 있나.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동훈은 완전히 민주당의 엑스맨 같아. 처음부터 이전은 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원석과 송경호 라인 등등해서 검찰 라인들도 친문 세력들을 깔았다. 이 문재인 체제 하에서 화양연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광풍이 불 때 국정농단 사건에 주도할 때 본인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받아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개인이 불리하면은 입을 쏙 닫고 아니 게시판 사건이 그렇게 많이 터졌는데 지금 한동훈은 단 한마디도 거기 가족에 연루돼 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걸려 올라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인 진언정이 그렇게 많은 비난의 글을 썼는데도 한동훈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완전 탄핵 사태가 되니까 옳거니 하고 지금 여기에 함께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빨리 국회로 달려가서 이재명의 손을 잡았던 자가 바로 이 한동훈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동훈의 이런 태세에 대해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탄핵 표결 책임을 지겠다. 탄핵 표결에 책임지겠다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나가야 될 상황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갔습니다. 작금의 혼란 상황을 막지 못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루어진 작금의 상황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 그렇다. 저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당론을 정했다고 했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도 추경호도 참 비겁해 보입니다. 자, 집권 여당으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 현 정부 들어 25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제가 가볍지 않다. 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 선포는,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 하는 순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계엄 선포를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했습니까? 해외에서 지금 여기 6,300명이라고 하는 정교무 교수들도 그건 불가피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과 손잡고 폭주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동훈이라는 엑스맨 내부 배반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몰고 갔다. 이게 국민들의 인식이고 지금 교수들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가고 한동훈은 내가 대권을 지겠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자, 충격적입니다. 이 한동훈이 지금 들어와서 완전히 이 국민의힘 당을 장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되고 국민의힘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한동훈을 쫓아내야 됩니다. 한동훈을 내보내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한동훈이 직무 배제시킬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서버를 가져온 거 그걸 포렌식해서 규명을 밝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반드시 선거법과 직권 남용 등등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개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항소심도 진행됩니다. 이재명을 빨리 사법 처리해서 구속시키고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동훈이 할 수 없습니다.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 야권 집회인데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거 중국인들이 참여했다. 중국인들이 참여했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중국어로 적혀 있는 이 촛불 있는데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가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는데 거기 중국어로 설치되어 있는 이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도 포착됐습니다. 자, 이재명 교수가 하온 유튜브에도 본인이 직접 제보를 받았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자, 이 중국 사람들이 계속 여의도로 가달라고 해서 많이 실어 날랐다. 이 제보를 직접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집회에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 아닐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중국 사람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역시 똑같은 상황들. 지금 국내에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많은 게 중국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유학생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중국이 초한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과거 같으면 총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또 직접적으로 산업 분야까지 들어와서 무한대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를 빼가 가거나 또는 사상 문화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이 북한 쪽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친중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자, 이 한동훈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친중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중국에 대해서 쉐쉐 저렇게 하면서 왜, 자, 이 대만과 중국 본토 갈등에 우리가 끼어드나 이렇게 말했고, 한동훈은 그 장인이 진형구, 중국 관련해서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또 그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제 집회를 할 때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저기 촛불 가에 들고 있는 사각형의 저런 팩 같은 게 바로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자,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이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자, 요 밑에도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요걸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들고 있는 이 촛불을 마기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자, 어제 경찰 추산으로 한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왔다 해서 지하철, 여기도 보면 중국어로 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여의나루, 여기는 그냥 무정차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집회를 할 때 주말 집회를 이재명 측에서 지난번에 5차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뭐 규탄하는. 그런데 그 집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 15,000명, 뭐 17,000명, 많이 모였자 2만 명. 그런데 그것도 민노총하고 행사를 할 때 그랬는데 그 국회 쪽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대거 왔다. 자, 이게 뭘 의미를 하고 있는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작전들이 중국이 개입되어 있고, 자, 그래서 중국이 우리 선거에도 개입되어 있고 부정선거를 처음에 폭로했던 또 문제를 일으켰던 이 말하자면 운동을 일으켰던 민경욱 의원도 Follow the Party 이렇게 이게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그대로 적혀 있더라. 암호처럼 딱 이렇게 다음 우선. 자, 거기 지문처럼 남겨놓은 걸 보니까 Follow the Party다. 그렇게 과거에 부정선거 있기 전에 바로 이 양정철이가 중국의 이 우리나라로 치면 공산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이런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산당 쪽하고. 그리고 이건형인가요? 거기 기획실장이 나중에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듯이 딱 올려놨다가 그런데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민석이가 겸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도 김민석이가 맞췄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 민주당은 다 알고 시작하는 것 아닐까? 다 알고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이는 2차 계엄도 100%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은 빨리 계엄을 해가지고 이 세력들 다 쓸어내라. 그게 우리 국민들의 취지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헌법 질서를 멈추려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중국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종북, 종중 세력들이 지금 한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 거대한 저항의 이 발로가 계엄도 나오고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 하기도 하고 민주당 자체를 자, 이 정당을 해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 중국 그 우유곽 중국에 여기 뭐 우유곽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우유곽을 들여놔가지고 거기에 촛불을 집어넣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지금 가장 촉발됐던 게 홍장원이라고 하는 자. 자, 이 자가 갑자기 국정원 1차장인데 이재명에게도 이 상황을 보고를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정 현안이 돌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도 보고하자. 경질을 하고 나니까 잽싸게 민주당에 가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뭐 다 잡아 넣어라, 다 썰어, 다 체포하라.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가지고 체포될 명단 중에 이재명도 있고 우원식도 있고 거기 한동훈도 있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거기 내 이름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탄핵을 하자고 직무정지를 하자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한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자, 이 민주당에도 국정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국정원 출신들이 있으니까 이 자들이 나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그 차장 출신입니다. 박선원. 자, 이 자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박선원이 지금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니까 뭔가 국정원의 이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도 친중 세력과 역결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정말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자, 그래서 비상계엄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어지러운데 한동훈은 자,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하겠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가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정을 하겠다. 누가 조정을 하느냐? 바로 이 한동훈은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 야당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감옥 가야 할 이재명이 국정을 운영하고 뭐 정무 관련해서 법률 또 이 행정 여기에 관장한다면 어떻게 재판부가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한동훈은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런 과정에 지금 여기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게 바로 친중 세력들이 아닐까. 친중 세력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깊숙하게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지금 이들 세력과 검은 세력들이 연결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심한 의심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의 결단으로 구국의 결단으로 빨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한동훈은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내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